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현표 여사입니다. 제3목록 자동차 편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가 증명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받거나 자동차 보험이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또는 보험개발형 차량 기준액 자료 여기 있습니다. 사이트 제출받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피담보 채무하여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할부금이 대부분 납부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제 할부로 다 내고 하다가 파산 신청 한 1년 내에 이제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캐피탈 주로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죠. 1,000만원 대출 받고 이자 내다가 근저당 설정해 주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편파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자기가 어떤 바로 담보 제공하면서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가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사고 이력입니다. 사고 이력. 사고 이력으로 이제 자동차가 크게 손상된 거 있으면 값이 많이 다운되죠. 그 사고 이력에 대한 것으로 이제 화해할 때 이제 시가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채무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사고 내역에 대해서 이제 그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받아서 이제 그 정도 되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죠. 절반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제 매각을 하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노란 번호판 이런 게 있었죠. 노란 번호판 차량 운송 사업권이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처럼 그런 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같은 거는 이제 택시 운송 사업권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다루지는 않죠. 개인 회생에서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산을 보겠습니다. 귀금속, 그쵸. 귀금속 같은 거 그쵸. 미술품. 이번에 제가 하는 건 이제 주식이 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매덕되는 것 같은데 주식, 증권, 상장 주식도 있고 비상장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어서 오랜만에 주식 환가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파산하면서 상속재산 파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은 있지만 이거 콘도 회원권도 이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쪽 설악산에 있는 특허권도 사실은 거의 별로 매각이 안 되죠. 다만 이제 거의 특허권도 거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 파산에서 그렇게 가치가 없죠. 특허가. 그렇죠. 이제 비상장 주식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면책절차에서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이 현실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케이스를 여기다 진짜 쓴 것 같네. 제가 파산 관제인 처음 될 때 2007년인가 그때 어떤 박사님 미국에서 크게 전파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100억 빚을 졌는데 그때 이제 채권자가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채권자가 왜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하냐면 그 박사님의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죠.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그 회사에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대여를 한 거죠. 투자 겸 대여. 한 1억 정도를 대여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망했죠. 2003, 4년도에 회사가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재산으로라도 좀 자기 돈을 줬으면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재산이 그때 울진에 있는 부동산 임야가 있었는데 선산과 관련된 그거 한 3,250 정도를 내가 이제 사행위 소송한 거를 승계해 갖고 이제 파산세 편입시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 들어오기 전에 그 채권자가 재산 명시를 한 것 같아요. 재산 명시. 재산 명시를 해서 재산 명시에 이제 특허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주식회사 주식 이런 거를 이제 명시를 했는데 파산 신청서에는 그걸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골 때린 게 뭐냐면 특허권 기재를 안 했다가 다시 기재를 했습니다. 특허 딱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뭐 매각 공고를 해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또 채권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 무슨 저 장외에서 거래되는 뭐 200원짜리 1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재를 안 했다고 재산 명시에선 문제 거기 이제 자기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이거를 채권자가 뭐 툭하면 이해하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때 좀 제대로 신청서를 처음부터 어차피 가치가 없는 건데 제대로 썼으면 되는데 그거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트집 잡아서 그렇죠. 재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걸 트집을 잡아서 채권자가 왜냐면 채권자들은 이런 재산 명시, 재산 조회까지 하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죠. 이게 생각나네, 이게. 지금도 이제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회사에 뭐 한 60% 갖고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하냐.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매출액이라든가 회사의 자산, 부채. 이거를 해서, 원래는 이제 공인회계사, CPA들이 전문가죠, 그거는. 그래서,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의 어떤 주주를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영업은 잘 되고 있는지, 회사는 망했는지, 운영 중인지, 누가 운영 중인지, 영업이익은 나는지, 손실인지.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으면 내부 주주하고 협의해서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만약에 주당 가격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인 회계사 CPA를 좀 선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가치를. 그건 이제 그 회계사들이 전문이죠. 뭐 우리가 대충 눈대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다른 상장 주식을 팔아서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사한테 비용을 줄 수가 있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뭐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0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회계사가 보수 청구하는 거를 이제 보수를 주면서 이제 감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좀 적절한 가격, 또 그 사람 너무 싸게 살라고 하겠죠. 가치 있는 주식이면. 그럼 이쪽에서는 또 헐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그렇다고 또 뭐 두세 명 할 수는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한 뭐 제대로 된 법원에 등록된 뭐 감정 공인 회계사를 선임을 하면 되겠죠. 공인회계사 선임을 해서 좀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감정 평가할 때 3명 정도를 추천을 하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법원이 멋대로 임의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욕을 먹죠. 그러니까 지금은 견적까지 딱딱딱 내죠. 나는 이런 업무를 몇 년, 경력이 몇 년이고, 이거 하는데 얼마를, 보수를,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700. 너가 알아서 적정하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서울 파산에서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회생법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야죠. 또 회계법원 같으면 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특허, 지적재산권,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 어떻게 매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